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 4주 프로그램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12주 프로그램으로 기본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험 생활에서 전투 모드 초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정리만 돼 있으면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의 원리가 어려우면, 자, 기초 입문 과정에서 몇 가지들은 우리가 원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기초 입문 과정에서 보시고요. 자, 사실은 그러면 자, 핵심 과정은 2개월 8주 과정이죠. 그런데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어디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설개론도 사실은 핵심 과정이 없다 그러면 60시간의 강의를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몇 점을 목표로 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85점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5점 이상. 그런데 왜 85점이냐? 100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는 몇 문제 정도가 되느냐면 3문제 정도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예측해서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몇 시간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겠죠. 적어도 100시간은 필요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6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평균 60점이죠. 그러니까 가령 회계든 민법이든 시설개론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 점수를 어떤 과목에서는가는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개론도 딱 60점을 목표로 제가 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점은 나와야 되겠어요? 70점은 나오게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시설개론을 못하는데 열심히 하면 몇 점까지 맞을 수 있겠냐? 제 강의를 듣고. 그러면 글쎄 이건 사실은 능력치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나왔느냐? 근데 중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죠. 잘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전에 정말 이 사람이 남자일까 싶어요. 보통 여성분들은 남자를 볼 때 시설개론을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못한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공학이 아니면, 이과 계열이 아니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경상 계열에 있던 분이 질문을 뜬금없이 할 때마다 저한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 있잖아요. 강의 시간에 가장 간단한 거.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친구가 75점을 맞았습니다. 가지고 우연히 식당에 갔는데 학원 근처 식당에 식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동기회 모임이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거기에 합격생들이죠. 저한테는. 이분들이 때깔이 좋아졌어요. 역시 수험생일 때하고 합격생일 때는 때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또 다른 거 신경 못 쓰고 그러니까 몸이 깨재재하고 표정도 좋지 않죠. 그런데 합격하고 나니까 야, 우리가 그야말로 요즘 그런 말 안 하죠. 옛날 말로 신수가 훤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험을 가지고 내가 일에 이용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합격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강의니까 한두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강의를 들으러 왔으면 강의에 집중하는 게 최고입니다. 합격하는데 지름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여기 강의 듣는 분 중에는 요 영어책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어책에 영어 참고서에 삼위일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이게 세대가 조금 그렇습니다. 혹시 삼위일체 아십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자, 거기에 보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영어로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강의에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정리하려고 최대한 강의 시간에 해결하고, 두 번째는 강의 시간에 정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복습한다. 그래서 복습은 언제부터 하느냐? 복습할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동 간에 강의 끝나고 바로 이동할 때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강의 시간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 시간에다가 내가 정리할 시간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은 하고, 자,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급수 설비는 물을 공급하는 설비죠. 사실은 이 개요표는 일반 설비 책에서는 총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편에는 물과 유체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 그런데 이걸 총론에다 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열에 관한 것을 다시 난방편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 다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따로 열에 관한 것은 난방편에, 그리고 물과 물의 성질과 유체에 관한 편은 급수설비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요편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급수설비에서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밀도라는 개념이 있지만 처음 도입을 할 때 밀도라는 개념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질량과 부피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온도의 압력과 온도에 따라 변하고 같은 질량일 때 일기압 4도씨에서 자, 그러니까 사실은 부피에 따른 질량이죠. 그래서 4도씨에서 또는 질량에 대한 부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최소가 되더라. 자, 그러니까 일단 온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얘기죠. 자, 일정한 질량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0도씨에서부터 몇 도씨? 100도씨를 얘기를 할 때 액체일 때죠. 자, 일기압일 때는 자,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은 0도씨에서 100도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때 부피 변화가 일반적인 액체는 가령 0도씨에서 100도씨다 그러면 0도씨 때 부피가 최소이고 100도씨 때 부피가 최대가 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작고 온도가 클수록 부피가 크지만 물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몇 도씨? 4도씨 때가 최소 부피가 되고 그 다음에 100도씨 때가 최대 부피가 됩니다. 자, 요거